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자, 며칠 동안 불안했던 시장에서 잘 버텼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크게 하락하고 말았어요. 시작과 동시에 개파락으로 출발했었고 별다른 반등 없이 오히려 어제의 저가를 깨면서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가 2.3%의 급락이 나왔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3%의 급락이 나왔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특히 반도체 관련주가 어제하고 다르게 굉장히 부진하게 마무리되었고 또 삼성 SDI,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선방이 나왔다면 반대로 삼성 SDI는 굉장히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은 전 종목이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고 지금 하락률만 보더라도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 오늘 9월 첫날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어요. 특히 기관이 8,300억, 그리고 하락장에서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외국인도 오랜만에 3,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8월달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찝찝한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물 동향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선물지수의 흐름이 주식시장의 선행 지표로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과거 6월달에도 시장이 크게 밀렸을 때 외국인은 오히려 선물 쪽에서는 매수 강도를 높여갔었고 그 때문에 머지않아서 바닥이 잡힐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한번 대입해 본다면 어제 8월 마지막 날하고 오늘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대량 순매도를 했다는 것은 이것도 조금은 찝찝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수급은 조금은 갸우뚱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기관 쪽에서 정말 매일같이 계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했었던 현대차, 오늘도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미약하게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 현대차하고 유사했던 삼성 SDI,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거의 3주째 계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도 크게 밀렸었는데 오히려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 기관이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날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하나솔루션,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ETF 선물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아연, LG에너지솔루션,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도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솔직히 3거래일 동안 강하게 급락이 나왔던 만큼 어제만큼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갭상승으로 출발했었지만 종가는 상당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S&P 500이 0.8%의 급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0.56%, 다우지수는 0.88%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완전히 60일선을 이탈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반도체 지수는 어제 1.1% 하락이 나왔고 일본 니케이가 현재 1.7%, 대만은 2%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지수는 0.2%의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자,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4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더라도 1%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코스피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이번 주에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는 무려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또 그 전날에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국내 증시가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미국 증시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다 보면 아무리 국내 증시가 잘 버틴다고 해도 그 버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미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조금은 의미를 부여한다면 오늘도 60일선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지난 1년 동안은 굉장한 저항이 되었었던 만큼
근래 들어서는 꽤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내일 시장은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미국 증시가 일단은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루 이틀 정도는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하고 다르게 하락장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길어지다 보면 분명히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런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미국 증시가 4거래일 연속으로 급락이 나왔거든요. 하락폭을 살펴보면 6.5%, 굉장히 크게 조정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연준에서 강한 긴축 어조를 내비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4거래일 연속으로 급락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외적으로 다른 이슈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이슈를 한 가지 꼽아본다면, 자, 오늘이 9월 첫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미국 연준에서 양적 긴축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첫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미국 정부가 만기된 채권을 재투자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9월부터는 만기된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상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럼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상환하게 될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규모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늘어난 유동성을 헤지펀드하고 다른 유사은행에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만기 채권을 재투자 않겠다고 밝혔던 만큼 분명히 이런 유동성이 줄어들 수가 있고, 이게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 내용들을 많이 알려졌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미국 시장이 4거래일 연속으로 급락이 나왔던 것은 분명히 9월부터 시작하는 양적 긴축, 이것도 월말로 갈수록 작용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보다 오늘 크게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 종료 시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각이 1시 50분이거든요. 지금 코스피의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를 보시면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외국인의 패턴은 10시에서 11시 이 사이까지는 매도세가 나왔다면 그 뒤는 다시 매수세로 늘려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랜만에 약 4천억 규모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리 인상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양적 긴축까지 분명히 이 부분은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석 전까지는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의 외국인의 추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흐름까지 같이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화량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적 긴축을 통해 유동성을 회수하게 된다면 분명히 주식 투자와 연결되어 있는 유동성 자금들, 그 규모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럼 거래량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거래량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기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보세요.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초반까지 이때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났었잖아요. 그때도 거래량을 보면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많은 통화량을 풀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되는 만큼 제가 지속적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 당분간만큼은 추석 전까지, 그때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한번 예의주시해보자,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9월달 일정 다시 한번 살펴보면 추석 전까지 이제 다음 주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명절 전 일주일 정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는 만큼 새롭게 이번 달에 시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만큼은 월 초보다는 월 말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달인가요? 갤럭시에 이어서 아이폰 14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OLED 관련주로 관심을 가져오자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애플 아이폰 관련주로서 카메라 모듈 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대표적으로 LG 이노텍하고 자화전자 이 두 종목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아이폰 14부터는 OLED 패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4용 OLED에 있어서 무려 94%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성이 약 80%, LG 디스플레이가 약 14% 정도,
그 정도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은 중국산 OLED로 인해서 점차 점유율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급되는 아이폰 14, 여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94%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와 관련된 업종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OLED 관련주를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되어 있죠. 반면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내에 있는 계열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OLED 관련주들,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1%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덕산 네오룩스, 이 종목은 어제부터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틀 전에는 8%, 또 어제는 7%, 그리고 오늘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아이폰 14의 판매량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너무 카메라 모듈에 집중을 했었다면 그동안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고, 또 시장에서 주목을 덜 받았었던 OLED 관련주들, 오늘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시장 대비 많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공개 시점과 추후의 판매량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서 아이폰 14 관련주, OLED 관련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부터 양적 긴축이 시행이 되는 만큼 당분간은 조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지금 61선을 다시 돌파하고 나서 계속 61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시장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이 61선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